안녕하세요. 서울척척재활의학과 의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영주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뇌에서부터 손발 끝까지 구석구석 이어진 전선 같은 구조인데요. 척추관이란 신경의 큰 줄기가 척추를 따라 지나가는 큰 통로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은 그 통로가 좁아지고 신경이 압박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디스크 관절 주변에 만성적인 염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돌출 혹은 팽윤 등의 디스크 병변이 기본적으로 동반되어 있고요. 이런 디스크 병변들은 주변의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척추관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가 더 자라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다리의 신경 주행 경로를 따라서 나타나는 신경 방사 통증입니다. 항상 두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허리 통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요통 없이 다리의 신경통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방사 통증은 저림, 화끈거림, 당기는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다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 혹은 칼로 찢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신경 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걸으실 때 다리 통증 때문에 쉬었다가 걸어야 하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 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은 오랜 기간 서서히 나타나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갑자기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에서 체중을 지지하고 일을 할 때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 즉 허리 부근의 척추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목이나 등하고는 달리 주변에 척추를 보조해주는 골격이 없고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근육들이 척추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는 나쁜 자세가 지속되거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일들을 오랫동안 계속하거나 혹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허리를 보호하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척추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면서 염증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척추관 협착증을 점점 진행되게 합니다. 한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할 때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허리를 굽히고 지내시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세는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주변의 코어 근육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점점 더 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고 통증이 재발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4가지 단계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에는 약을 복용하면서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약 복용으로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차단술은 협착증으로 생긴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서 좁아진 척추관에 끼인 신경의 자극을 줄여주고 통증으로 요추 전만을 유지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주사치료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침습적인 시술을 해야 하고요. 시술을 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협착증 수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척추체 자체를 고정하는 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척추의 움직임이나 척추를 보호하는 기전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주변부에서 다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년이 지나면 다시 협착증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능하다면 비수술적인 치료와 요추 안정화 운동이라는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한번 손상이 진행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징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걷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다리 쪽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거나 혹은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이 생긴다면 반드시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한 후에 필요할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척추에 부담을 주는 일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허리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3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닥 생활을 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통적인 바닥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식탁이나 소파, 침대 같은 가구를 이용하시고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데요. 피치 못하게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허리를 굽혀서 들기보다는 다리 힘을 이용해서 드는 것이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에 충격이 가는 과한 운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단단한 바닥에서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고 뛴다거나 험한 산길로 등산을 하거나 뛰어내리거나 하는 동작 등은 갑자기 척추관 협착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마치 노화와 같아서 한번 척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도 약을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도 척추에 부담이 가지 않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근육들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운동 잘 하면서 관리하신다면 통증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서울 척척재활의학과의 대표원장 신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